오늘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음. 자, 답 불러드릴게요. 네. 자, 1번은 1번, 41번은 1번이에요. 자, 42번은 5번이에요. 43번은 1번이에요. 약간 이렇게 좀 꼬다 보니까 막 헷갈렸을 것 같아요. 44번은 2번이에요. 45번은 5번. 46번은 3번. 47번 5번. 48번 3번. 49번 3번. 50번 1번. 51번 3번. 52번 3번. 53번 2번. 54번 3번. 55번 1번. 56번 2번. 57번 1번. 58번 2번. 59번 2번. 60번 4번. 4번. 61번 5번. 62번 4번. 63번 4번. 64번 1번. 65번 3번. 66번 4번. 67번 4번. 68번 3번. 69번 5번. 70번 4번. 71번 5번. 72번 5번. 73번 2번. 74번 5번. 75번 5번. 76번 2번. 77번 5번. 78번 4번. 79번 2번. 80번 1번. 다 못 하신 분? 다 하셨어요? 자, 1번 문제는요. 1번에서 1번인데 지금 현장 공경을 잃었잖아요. 불공정 법률 행위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103조나 104조 4일세 위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나중에까지 고려해야 돼요. 체결시. 그러면 1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 체결할 때만 따지는 거예요. 폭행인지 아닌지. 근데 많이 틀렸어요. 그게 안 보였던가요? 벌써 1번에서 계약 체결 이후에 주변에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불어서 현모실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폭행이 기여가 아니에요.
아니, 폭행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고, 그다음 주관적으로는 궁박, 경솔, 무경에 빠지고 폭리자는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폭리 행위잖아요. 이걸 판단한 시점은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 체결 이후에, 후에 변경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폭리행위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럼 유효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무효란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근데 다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가 법률행 효력에서 확과 적사에서, 자, 불능은 확정적이야 하고,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불능은 불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도박 채무 이행, 토지 양도. 그러니까 도박 채무 대신에 토지를 부동산을 대신 양도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실수 위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강행규정 위반,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리고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실익이 있는 사람은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의 측에 반한 것은 아니죠. 비자금, 은닉, 사실수 위반 아니잖아요. 자, 1번 해결됐나요? 다시 갑니다. 자, 사실수 위반 103조, 104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판단 시점은 언제 판단 시점? 계약 체결 시점이라니까요. 나중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실수 위반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강박, 강집행, 면탈, 조세 포탈, 명의신탁, 투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위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2번은 착오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일 거 아니에요. 표의자는 착각에 의해서 지금 잘못돼 있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하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러면 자 옳은 거를 골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기억본 보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내가 착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 억울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났으니까 취소하려고 할 거 아니라고요. 그럼 착각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번은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에요. 누가 입증을 해요? 그 지난 시간 했어요. 중요 부분 상대방이에요. 표의자가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요 부분은 무조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표의자가. 그럼 표의자는 긍정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이요?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취소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것 언더라인 하시고 의사표시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그거 틀렸잖아요. 저지하려고 한 사람은 상대방이 할 거 아니에요. 취소 못하게 하려고. 자, 디귿번도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거 언더라인 하시고 이거는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부인하려는 자. 취소하려고 하는 자. 그게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을번은요. 중대한 과실 언더라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거 아니라고.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고 하는 자가요? 취소 안 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요. 취소 안 하려는 자가. 취소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가. 법률행위를 긍정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누가? 상대방이. 그걸 딱 결정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럼 니은 틀렸고 니은 틀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미음법 착오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자, 중대한 과실이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 안 하려고 하는 자 이건 맞잖아요. 상대방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대리 문제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그걸 대리인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본인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뭘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폭행위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본인이. 그러면 공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갑 기준, 경솔 무경험 누구 기준? 대리인 을 기준일 거 아니라고요. 그럼 보세요. 1번.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과 병이죠. 그럼 대리인이 주장해요? 갑이 주장해요? 그래, 갑이란 말이에요.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 피해자인 갑이 주장하는 거죠.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몰아서 무효를 시켜야 자기가 그 폭리를 안 당하니까, 안 당해야 되니까. 무효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부동산을 다 찾는 거죠. 그 1번에 딱 답 나왔으면 을 대신에 갑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2번은 갑이 매매계약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폭리를 취하려는 적극적인 이용 의사가 없다면, 자, 이용 의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잖아요.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빠졌고 폭리자는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이거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2번에서 두 번째 줄. 자, 폭리를 취하려는 적극적인 이용 의사가 없어요. 그 폭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폭행이 아니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3번 을이, 자, 대리인 을이 급박한 공궁에 처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 본인 갑이 궁박하였다면 매매계약은 불공정 법률이 될 수 있다. 항상 본인 기준으로 궁박을 따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은요. 만일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리 제도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리인한테 해야죠.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상대방이 갑한테 주장할 거 아니라고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해야 본인한테 주장할 거 아니라고요. 자, 5번. 을이 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자, 보세요. 상대방에게 자기나 상대방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리권을 뭐 했어요? 함부로 행사했잖아요. 대리권 남용이란 말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뭐하고 똑같아요? 비진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 외적으로는 무효. 그래서 유효는 상선무, 무효는 상할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선무라면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유효니까 상선무면 상할수 무효. 그래서 5번은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그럼 비진이잖아요. 대리권 남용은 조문이 없어요. 비진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진을 빌려 쓴다고 유추 적용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상할수냐 상선무냐에 따라서 상선무면 유효고 상할수 무효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는 상선무인지 상할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상선무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유효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1번에서 답을 딱 고르고 넘어갔으면 고민할 일도 없고, 근데 1번에서 이제 못 찾다 보니까 아래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자, 통정의 표시죠.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건물을 친구 을하고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해줬잖아요. 가짜로 금전 소비대차하고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허위의 근저당 설정.
뭐 근저당 설정은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갑의 저당권 설정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통정의 표시는 사유서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을로부터 저당권을 양도받은 병은, 제3자 병은 허위 표시에 관해서 선임을 입증해야 됩니까? 그것도 엄청 민법에서 197조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평공자, 선, 적법 계속 다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3자는 선임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 그럼 이거를 깨려고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났던가요? 44분도 많이 틀렸더라고.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선의는 가만히 있어도 선이라니까요. 뒤집으려고 한 사람이 악이라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니라고요. 선의는 가만히 있어도 추정이 돼버려요. 추정이. 그래서 197조가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2번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경락이는 제3자 보호되는 사람이잖아요. 최상수 추후되면 보호 안 되는 거고 최상수 추후되면 보호 안 되고 나머지 다 보호되는 거잖아요. 경락인이잖아요. 보호되잖아요. 4번. 의무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손해 났잖아요. 지금 가짜로 가장 저당권 설정했는 게 을한테 손해배상, 을이 부당이득 취득해서 팔아먹었으니까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갑과 을이 저당권을 유용하기로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저당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통정의 표시는 확정이면서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가 됐을 때 이 세 개는 추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고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무골여처분행위, 토지가 허가 구역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있는 거고 소급표 있는 게 세 개만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자, 45번 옳은 거 그랬는데 자, 5번이 옳다고 그랬고요.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무원이 사직 의사예요. 그러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공신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적용될 수 있다면 틀렸죠. 공신소,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는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의 대리인도 제3자 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어 당사자로 봐버려. 동일인으로 봐버려요. 동일인으로 봐버리잖아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그 여기에 우리가 그 최상수 추후대에서 최상수 추후대 대리인 3자를 안 보는 똑같은 원리예요. 동일인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도달 여부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상대방 입증해야 됩니까? 자, 도달 여부는 도달이 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송한 사람이 표의자가 입증해야죠. 도달이 됐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음에 4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사망했어요.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겠죠. 자, 5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가 선이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제3자는 자, 선이 악의만 따지지 과실 유무는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지금 앞에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안 보일 거야. 당황하다 보니까. 자, 4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3번이 틀렸다고 그러죠? 틀렸습니까?
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죠.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것은 사실행위예요.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47번. 자, 가부 대리인 을에게 갑소유 X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 대리인 을이 병에게, 상대방에게 그 건물을 뭐 했어요? 팔아먹어 버렸어요. 전형적인 뭐예요?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죠. 126조. 월권 대리. 틀린 거 그랬어요. 근데 5번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대리인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대리제도 적용해요, 안 해요? 대리제도 적용 안 하니까 유권대리, 무권 다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표현대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뭘 고민하냐.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팔아먹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표현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근데 현명은 안 했어.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불사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